안녕하세요, 릴입니다. 여러분은 취미가 있으신가요? 여기서 취미를 한다면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에게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나올, 또 꾸준히 3달 이상 지속하고 있는 취미, 혹은 이 취미 활동만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너무 하고 싶다, 아무리 귀찮더라도 날 침대에서 일으키게 한다 라고 할 정도의 코어 취미 등을 의미할 수 있겠죠.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죠. 꼭 직장인뿐만 아니라 학생, 프리랜서, 주부 등등 모두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취미가 없어요. 취미 활동을 할 시간과 돈이 없어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등등 우리를 가로막는 벽들이 꽤 많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취미 고민을 좀 딥하게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만들었던 에피소드, 왜 다들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할까? 그 에피소드에서 좀 더 보강된 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취미를 찾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과정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저의 경험을 살린 예시를 많이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구글에서 검색해서 끌어모은 그런 정보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저도 이런 딜레마에 빠졌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서 제가 그 벽들을 넘어서 이렇게 팟캐스트라는 나름의 코어 취미를 찾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겪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예시로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려 합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참고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경험을 한번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거쳐온 취미들과 실패 원인. 저도 꽤나 많은 취미들을 시도해봤고 시행착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거쳐온 취미들을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누차 언급해왔던 영어 공부와 운동입니다. 여기서 운동이란 다음에 이제 홈트를 말해요. 홈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좀 해볼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필수라고 느껴졌어요. 꼭 해야 된다고 느껴졌어요. 왜냐면 보통 직장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움직이는 활동량이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 적어도 30분 이상 정도는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헬스장 가고 그런 거 어차피 제가 지속 못할 걸 알기 때문에 홈트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찮거나 그런 날은 스킵하기도 하는데 보통 일주일에 4, 5일 이상은 꼭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공부는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어학연수 목표가 생기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도 취미라고 여길 수 있는 게 제 루틴에 새로 추가된 것들이고 또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취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스타트가 끊어졌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또 가졌던 취미가 다꾸, 다이어리 꾸미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와 너무 상관없는 취미랄까? 전혀 그쪽에 소질도 없고 그런 걸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좀 남들이 하니까 나도 거기에 좀 휩쓸려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시작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죠. 왜냐면 아트박스 가서 다이어리 사고 스티커 사고 붙이고 놀다가 일기 한 편 쓰고 접었거든요. 정말 딱 한 편 썼습니다. 일기 딱 한 편 쓰고 계획표에 한 2주치 정도 짜놨나?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연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근데 그에 비해서 산 재료들, 마스킹 테이프, 스티커는 2-3배 정도의 양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완전 실패한 취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냥 저는 이런 뭔가 아기자기하게 손으로 뭔가 하는 것들, 그런 것과는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루기병 에피소드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핸드폰 캘린더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손으로 쓰고 이런 거는 일단 보기에도 그렇게 예뻐 보이지도 않고 깔끔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일단은 무엇보다 제가 다이어리를 안 열게 되더라고요. 또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또 미니멀리스트라서 가방을 항상 작은 걸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그냥 책장에 꽂혀있는 책과도 같은 거예요. 이 다이어리가. 적어도 계획표만큼은 내가 그때그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다이어리로는 도저히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웬만한 거 핸드폰으로 캘린더를 이용해서 계획을 합니다.
그 다음 제가 또 시행착오를 겪었던 취미 중 하나가 브이로그입니다. 유튜브 브이로그. 일단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정말 별거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창 이제 외국인들 데일리 루틴, 모닝 루틴 그런 각종 브이로그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그냥 앉아있다 벌떡 일어나서 카메라를 들고 시작을 했죠.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근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게 카메라만 없으면 모든 게 다 물 흐르듯이 흘러갈 나의 루틴들이 카메라 하나 켰다는 이유로 한 두세 배는 지체되더라고요. 요리하는 것도 찍어야 되고 뭐 어디 내가 이동하는 것도 찍어야 되고 어디 간 것도 찍어야 되고 처음에는 그래도 굉장히 강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한 3달 정도는 열심히 찍고 편집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관두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일단은 직장인으로서 찍을 시간이 없습니다. 남는 시간이라곤 주말인데 평일에는 절대 카메라 안 켜고요. 주말인데 주말에 뭘 해야 찍을 건덕지가 있을 텐데 뭘 안 하는데 그리고 집에서 뭘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컨텐츠 고갈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제가 원래 사진 같은 걸 잘 안 찍는 타입이기도 해요. 여행 빼고는. 물론 해외여행 가면 무조건 찍죠. 근데 적어도 이 한국에 있을 때는 셀카도 잘 안 찍게 되고 뭐 음식 사진 그런 것도 절대 안 찍고 일단은 카메라를 잘 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거는 완전 어나더 레벨인 거죠. 만약에 그걸 계속 해 나간다 하면 어떻게 보면 좀 가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2가지 원인 때문에 제가 브이로그는 접게 됐습니다. 그 다음 제가 가졌던 취미 중 하나는 바로 집 꾸미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사를 하면서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미드 센추리 인테리어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지금은 약간 식은 것 같긴 한데 엄청 핫했죠. 모듈 책상, 모듈 의자, 죄다 쇠 인테리어. 거기에 이제 컬러풀한 오브제로 좀 포인트를 해주고 또 포스터도 유행했고 그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한창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집 꾸미는 데 있어서. 근데 이게 지속되지 못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일단 돈이었어요. 그런 모든 트렌드를 따라가는 데에는 이제 돈이 필요한데 가구를 사야 되고 뭘 사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잖아요. 특히 가구나 이런 거는 목돈이 들죠. 돈이 연결되기 때문에 지속을 못했고 가장 큰 문제는 트렌드입니다. 그 트렌드 사이클이 너무 빠르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추가를 하려다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다리 찢어진다고 그 꼴이 되겠더라고요. 나만의 그런 독창성, 유니크함은 사라지고 그냥 남들이 이거 사니까 나도 사고 남들이 이런 인테리어 하니까 나도 하고 그렇게 좀 변질돼가는 부분을 제가 느끼고는 접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 지금은 웬만한 거 다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집 꾸미는 인테리어에 관심을 좀 덜 갖게 하는 방법 중에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미니멀리즘입니다. 어차피 뭘 둬봤자 집은 더 좁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한 가구 이런 것들은 다 화이트로 통일을 했고요. 어차피 뭐 사봤자 집만 된다. 집은 더 좁아 보인다. 라는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지금 이제 현재 상태에 정착을 했죠. 그래서 집 꾸미기도 한때 저를 스쳐간 취미 중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 취미는 바텐딩. 이것도 코로나 때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잠깐 되돌아보면은 집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일으켰어요. 홈카페, 홈바텐딩.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술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홈바텐딩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렸죠. 그래서 제가 자격증 시험도 도전을 했습니다. 바텐더, 필기는 땄는데 지금 실기를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실기 못 따고 그냥 필기 만료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바텐딩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제가 술을 좋아하는데 그 술을 마시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그 여러 가지 술병들을 모으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예쁘거든요. 이게 약간 유전인 것 같기도 해요. 부모님이 항상 해외 갔다 오시면 술, 양주를 그렇게 사오셨는데 그걸 항상 이렇게 진열해 놓으셨거든요. 그런 걸 보고 자라서 그런 건지 그냥 제 눈에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각각의 이제 종류별로 보드카, 데킬라, 꼬냑 등등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진열을 해두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친구들 놀러 오면 칵테일 만들어주고. 근데 제가 혼술을 안 합니다. 참고로. 혼술은 안 해요. 저는 무조건 술은 같이 먹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혼자 이렇게 사놓고 이제 진열해주는 그런 데에서 꽤나 큰 만족감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텐딩도 관심을 가지게 됐고 공부를 했습니다. 책을 사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필기는 땄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기가 남았잖아요. 또 이게 실기를 시작하려니까 막막하더라고요. 뭐 학원 다니면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또 웃긴 게 그렇게까지 간절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뭐 어떻게 직업으로 바꿀 생각을 했던 게 전혀 아니라 정말 취미였거든요. 근데 그 취미 중에서도 레벨이 좀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쪽으로 나갈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에 약간 뒷걸음질 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관뒀습니다. 마지막 제가 실패한 취미 예술입니다. 예술 쪽.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정말 예술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더라고요. 특히 그림 쪽. 전시회, 미술관, 뭐 별로 가본 적도 없지만 그냥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가 손을 댈 일도 없고 저와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는, 그쪽에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닌 정말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더라고요. 그걸 가장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것이 전시회였어요. 인스타 이제 피드를 둘러보다 보면은 다들 전시회를 가더라고요. 이것도 톡식한 트렌드 중 하나죠. 남들이 다 하니까 이제. 왜 다들 전시회 가지? 다들 가서 사진 찍네?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도 끝까지 시도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거기에 관심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제 자신이. 그래서 안 하다가 친구를 한번 놀기로 했는데 이제 가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한번 가보자. 이 전시회는 좀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갔죠. 입장료가 있었습니다. 유료였어요. 사진만 주구장창 찍고 왔습니다. 시도는 해봤죠. 작품 앞에서 가만히 이렇게 응시를 하고 쳐다보는데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한마디로.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없다랄까? 제가 예술과 거리가 먼 이유 중 하나가 예술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 깊이가 바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살펴보고 더 깊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런 뭔가 내면에 감춰진 그런 작가의 의도나 그런 게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안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때론 또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이 문화생활, 이런 전시회, 이런 미술 취미도 아무나 갖는 게 아니겠구나. 나 같은 사람은 건들면 안 되겠다. 라는 큰 깨달음을 얻고 그쪽으로는 이제 더 이상은 발을 담그지 않죠. 그리고 또 큰 영향을 끼친 건 인스타죠. 도대체 이 인스타는 언제쯤 언급을 안 할 수 있을지. 근데 뭐 현실이니까 저희 일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트렌드의 일부였죠. 그것도. 남들이 다 가니까 나도 뭔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막상 가서 하는 거는 서로 사진만 주구장창 찍어주고 오는 거고 약간 본질이 퇴색됐죠. 그게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에피소드를 이제 만들면서 생각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약간 예술과 관련이 있죠. 바로 컬러링북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뭐 스트레스 해소 이런 걸로 해서 컬러링북 나오잖아요. 서점에 가면 찾을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한 4년 전쯤인가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 친구가 이번에는 좀 색다른 거 준비해봤대요. 좀 틀에 박힌 그런 뭐 화장품 그런 선물이 아니라 좀 새로운. 그래서 네가 한번 취미로 가져보면 뭔가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준비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열어봤는데 컬러링북인 거예요. 이런 반응이었어요. 제가 딱 열었을 때 느낌이. 뭐 친구가 이런 발상을 한 것만으로도 저는 고맙게 생각하죠. 뭐 뻔한 그런 선물이 아니라 그 자체는 좋은데 이 컬러링북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막막한 거예요. 이걸 또 언제 채우냐. 뭐 물론 누가 나한테 채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숙제도 아닌데 이것도 내가 언제 다 마무리할 수 있을까. 제가 약간 급한 성격도 있거든요. 뭐든지 좀 웬만하면 빨리빨리 처리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시작은 해보자 해서 했죠. 근데 이제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색깔을 아무거나 칠할 수는 없잖아요. 꽃잎에 뭐 갈색을 칠할 수도 없고 그 컬러링북 하는 그 자체가 좀 힐링이 되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거여야 되는데 채우면서도 계속 막막한 거죠. 그리고 제가 시작하자마자 접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 활용 점정은 또 인스타입니다. 인스타 또 나왔어요. 내가 이 컬러링북 하는
이 시간을 정말 취미로서 갖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저도 숨겨진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인스타 스토리. 약간 색연필도 좀 펼쳐놓은 다음에 좀 사용 좀 한 것처럼 몇 개 꺼내놓고, 그리고 또 백지를 찍어 올릴 순 없으니까 좀 색칠도 해놔야겠지? 그래서 색칠도 좀 해놓고, 또 여기서 파이널 터치. 와인잔 하나 꺼냈죠. 다들 술 한 잔씩 하면서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았죠. 술이 있나? 근데 그때 없었어요, 술이. 그러다가 이제 제 머리에 딱 하나 스친 게 사과 주스. 냉장고에 사과 주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꺼내가지고 와인잔에 한 3분의 1만 따라놨습니다. 사과 주스 색깔이 약간 그 스파클링 와인과 비슷해요. 제격이었죠. 이거다. 그래서 와인잔까지 딱 세팅해 놓은 다음에 사진을 계속 찍었죠. 한 300장 찍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좀 잘 나왔네. 포스팅하자. 그래서 결국은 세팅하고 포스팅한 것까지 합치면 1시간이었고 색칠한 거는 한 20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한번 포스팅했죠. 그러면 사람이 지칩니다. 내일 하자 이러고 접었죠. 그리고 거짓말이 아니라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 얘기는 제가 친구와 이미 얘기를 했어요. 녹음하기 전에. 그래서 서로 웃다가 끝났는데, 취미라는 게 광범위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나의 취미가 될 수 있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나와 너무 동떨어진 것은 좀 배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 예술가치요. 아닌 건 아닌 거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해준 사건이었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솔루션을 한번 찾아볼까 해요. 우리가 하는 취미 활동에 방해되는 요소들, 또 우리가 장착하면 좋은 마인드셋,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는 게 좋다 같은 몇 가지 예시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실패한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자. 제가 여태까지 실패한 취미 목록들을 한번 나열했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시도해봤던 활동 중에 왜 내가 지금까지 지속을 못하고 다 그만뒀는지, 왜 나의 관심도가 떨어졌을까 등등 여러 가지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본인만의 그런 실패 리스트, 거기서 나온 깨달음 경험들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너무 나와 동떨어진 취미는 피하자. 취미의 범위가 아무리 무한하다 할지라도 나와 안 맞는 건 있습니다. 무조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와 맞는 게 뭐고 안 맞는 게 뭔지 정확히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제발 제외시키자. 특히 인스타, 웬만하면 끌고 오지 말자. 뭐든지 어떤 활동이건 내가 카메라를 드는 순간, 이걸 포스팅할 생각을 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본질은 퇴색됩니다. 우리가 취미 활동을 하는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해보면 소셜미디어와 딱히 상관이 없어요. 물론 아닌 것도 있겠죠. 뭐 유튜버나 사진작가, 이런 어쩔 수 없이 SNS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딱히 소셜미디어를 끌고 올 이유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취미 활동은 온전히 내가 그 활동을 하는 나 자신에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몰두하게 되니까 뭐 사진이고 그런 건 전혀 신경도 안 쓰게 되고 오직 이 활동을 하는 그 자체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시작하는 단계에서만이라도 웬만하면 소셜미디어는 배제하고 시작을 하자. 가끔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죠. 그래도 내가 이런 활동을 하는 내 자신을 포스팅해서 올리면 누구 한 명쯤은 동기부여를 받겠지? 그럼 그 사람도 나한테 영감을 얻고 또 이걸 해볼 수 있는 거잖아. 이건 다 동기부여를 위한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 하나쯤은 안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전시회, 헬스장 이런 해시태그 검색했을 때 게시물이 몇만 개, 몇십만 개, 그게 다 모든 사람이 포스팅을 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이미 나 말고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쯤은 안 해도 돼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 취미는 피하자. 이거는 좀 상황마다 다를 것 같아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 난 꼭 이거 해야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돈이 드는 건 감수를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닌 일반적인 상황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돈이 많이 드는 취미,
그런 거는 좀 배제를 하자. 왜냐하면 지속하기가 힘들거든요. 하나하나 다 따라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드는 비용을 적게 할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건 약간 마인드셋이에요. 마인드 컨트롤 부분. 시작은 미비하게, 끝은 창대하게 라는 말이 있죠. 제가 방금 전에 언급한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 취미를 피하라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다 갖추고 시작하려고 하면 못해요. 지쳐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이걸 지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 내 핸드폰을 찍는다든지 내 이어폰 마이크로 시작을 한다든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좀 미비할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게 정말 내 취미가 됐다. 이건 이제 내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는 좀 투자를 해도 되죠. 이 생활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때는 써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많은 걸 다 갖추고 하려고 하진 말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취미의 정의를 한번 확립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취미는 무엇인가요? 본인만의 생각으로 그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것도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취미의 정의는 하면 좀 힘이 나는 일, 아무리 귀찮고 힘들어도 나를 일어나게 하는 일, 나중엔 좀 뿌듯함이 남는 일. 저는 웬만해서는 최소 3달 이상은 지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관둔다 할지라도 참고할 만한 경험으로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3개월 이상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 특히 직장인 분들이라면 웬만해선 주말에 잘 안 움직이게 되잖아요.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침대나 소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뭔가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몸이 잘 안 따라줘요. 그래서 우리 몸도 좀 웜업이 필요한 거죠. 내가 여태까지 너무 활동량이 적었다, 누워만 있었다, 일어나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하다 한다면 청소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냥 내 몸과 마음을 좀 워밍업 시키는 거죠. 이렇게 차근차근 시작을 해야 내가 나중에 밖에 나가서 뭘 한다 할지라도, 취미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좀 더 쉽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먼저 움직여보자. 이 부분이 중요한 키인 것 같습니다. 시간도 걸리고 돈도 걸리고 여러 가지 벽에 막힌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만의 취미를 찾아 나설 수 있는지 제가 몇 가지 솔루션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향이라고 한다고 MBTI 끌고 오지 말고요. 이번만큼은 좀 MBTI를 잊고 배제해놓고 그냥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어떤 타입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취미는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나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이런 성향을 탐구할 때 MBTI를 끌고 오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를 제약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인간의 가능성은 정말 무한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차마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숨겨두고 왔던. 그러니까 무슨 테스트 그런 것들은 다 배제시켜 놓고 그냥 본인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성향인지 한번 적어 나가보는 거죠. 나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한다, 혼자 하는 걸 좋아한다, 혹은 나는 활동적이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한다 등등 그냥 편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중요한 첫 스텝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리스트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냥 언제 한번 멍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살고 있었지만 그냥 그래서 한번 써볼까 하는 마음에 열을 2개로 나눈 다음에 한쪽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한쪽은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한번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도 채우다 보면은 좋아하는 거는 어느 순간에 멈추고 계속 싫어하는 것만 써내려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그걸 쓰면서 와,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게 많았나? 여태까지 이걸 어떻게 숨기고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싫어하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괜찮아요. 사람이 다 그렇죠. 그래서 뭐든 좋아요. 뭐 음식, 옷, 뭐 사람 유형 등등 아무거나 좋으니까요. 한번 딱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적어 내려가다 보면은 좀 정리가 될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것들은 싫어하니까 이런 쪽은 제외해둬야겠다. 이렇게 깨닫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한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나는 내가 뭐에 관심 있는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A 대 B 선택지를 만들어서 골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문과인지 이과인지, 내가 글을 좋아하는지 그림을 좋아하는지 이렇게 딱 두 개의 보기만 남겨둔 다음에 하나를 선택해보는 거죠. 훨씬 쉽잖아요, 고르기가. 분명히 하나는 선택을 하게 될 거니까 여러분은 운동을 집에서 하는 운동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밖에서 하는 운동을 좋아하는지, 정적인 걸 좋아하는지 역동적인 걸 좋아하는지 이렇게 둘 중 하나의 선택지를 놓고 골라보다 보면은 분명히 본인의 그 성향과 선호도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보통 취미를 찾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원데이 클래스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원데이 클래스에 대한 저의 생각은 약간 반반입니다. 시도는 좋은 것 같아요. 경험해보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정말 원데이로만 끝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 뭐든지 경험이니까 뭐 하루에 2, 3만 원 내고 하는 것쯤은 뭐 어때? 경험 삼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이게 내 취미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또 모든 그 클래스 수업의 퀄리티가 좋다는 보장도 없죠. 어떤 클래스는 그 값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왜냐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이야 뭐 시도하는 건 좋은데 너무 거기에 의존해서 매주 뭘 들어가고, 글쎄요, 저는 좀 반반입니다. 마지막은 제가 좀 뉴트럴한 취미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뭐 좋고 싫음을 떠나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면 좋은 취미, 기본적으로 탑재해두면 도움이 되는 취미, 바로 공부와 운동입니다. 알아요. 엄청 클리셰같이 들리는 거 저도 압니다. 진짜 재미없죠. 근데 가장 입문하기 쉬운 취미이기도 해요. 뭐 엄청난 돈이나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운동이라고 한다면 꼭 바디 프로필을 목표로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그냥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운동이나 스포츠. 나는 혼자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누구랑 꼭 같이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지금 당장 집에서 움직일 수 있는 동작들을 뭐 유튜브에서 찾아 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나는 반대로 좀 친구들과 나가서 뭔가 좀 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친구를 불러서 갈 수도 있는 거고, 헬스장을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공부라고 한다면 공부도 정말 범위가 넓죠. 난 좀 뭐랄까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청약 그런 거에 관심이 많다. 그럼 뭐 유튜브에서 좀 동영상을 찾아본다든지 관련 팟캐스트를 들어본다든지 어느 정도 내가 지식이 쌓였다 하면은 자격증에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내가 좀 시사상식을 넓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관련된 팟캐스트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유튜브에도 엄청 많잖아요. 내가 원하는 정보는 다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씩 밟아가는 거죠, 스텝들을. 또 뭐 어학 공부라고 한다면 물론 영어도 되겠지만, 저는 아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약간 스페니쉬나 뭐 불어 등등 좀 사람들이 비교적 덜 선택하는 그런 언어를 배워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미 잘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영어야 보통 다들 기본적으로 배우려고 하고 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약간 스페니쉬 같이 아직은 영어보다 좀 덜 알려진, 사람들이 좀 덜 선택하는 그런 언어를 내가 하나 공부해두고 알아두고 있으면 엄청 도움이 되겠죠. 나중에 여행할 때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고, 취미를 넘어서 나의 특기로 발전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학 공부, 뭐 영어가 딱히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시는 분들은 다른 언어를 한번 찾아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에피소드를 정리하다 보면서 느낀 게 취미에 관한 오해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몇 가지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건 약간 만국 공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과 돈이 없으면 못한다. 취미도 결국은 시간과 돈이다. 맞는 말입니다. 이유를 갖다 붙일 필요 없을 정도로 맞는 말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타협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걸 먼저 확보할 건지. 그래도 우리가 둘 중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둘 다 없어요. 글쎄요, 제가 여기 해드릴 말이 없네요. 하나는 확보하셔야죠. 돈은 나중에 그 취미가 정말 내 것이 됐을 때, 내가 오랫동안 지속해왔을 때, 그때 좀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한다면 나중에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는 길로 가보자. 시간이 확보돼야 일단 내가 뭐라도 시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내가 타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들 중에 하나가 되게 뭔가 많은 걸 갖추고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한다. 오늘부터 헬스장에 다닌다. 근데 옷장을 보니까 입고 갈 게 없네? 그럼 쇼핑부터 해야지 하고 이제 쇼핑 엄청 하죠. 그리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 인스타를 보다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맨날 다른 옷을 입고 가는지, 도대체 운동복이 몇 벌인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두세 벌 있어야겠구나. 근데 보니까 다들 브랜드 제품을 입네? 그냥 뭐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안 입잖아. 그럼 나도 뭔가 이렇게 사야 될 것 같고, 또 물도 마셔야 되잖아. 근데 그냥 생수통 하나 들고 갈 순 없고 텀블러도 하나 사야지. 그래놓고 한 50불짜리 텀블러 하나 사고 이것저것 다 갖추고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막혀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투자하는 거에 비해 얻어지는 게 덜하죠. 그래서 저는 많은 도구나 장비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초반만큼은. 참 취미를 찾는 게 어렵죠. 근데 또 우리가 취미 없이 살아간다면 쉽게 지치기 마련이죠. 번아웃이 금방 옵니다. 특히 직장인 같은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탈출구를 찾는 과정 같아요. 이 취미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우리가 잠시 동안만이라도 일을 잊고 온전히 이 활동을 하는 내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취미 활동이고 필요합니다. 온전히 나를 좀 재정비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게 취미 활동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를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아직 그걸 못 찾았다는 전제하에. 근데 여기서도 막히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제 자신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왜냐면 다 애매했거든요. 싫어하는 건 절대 아닌데 그렇다고 막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취미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 시행착오를 겪다가 이렇게 팟캐스트에 정착하게 된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텝들을 거쳐오면서 비로소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웬만해서는 뜬구름 잡는 소리 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소리 저는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글쎄요. 이게 잘 전달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차근차근 나 자신을 알아간다는 개념으로 하나하나 탐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꼭 여러분들의 고유한 취미생활을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다 겪어온 사람이니까 좀 더 공감을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오늘 에피소드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뵐게요.